남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크고 빠르고 세게 운동해야만 좋은 잠자리가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60대 이상의 부부 관계에서 강한 힘은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당신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폐경 이후 급격히 찾아온 위축성 지렴이라는 신체적 고통과 여성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옥시토신 호르몬의 결핍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29년 차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약해진 남자의 길을 세우는 헛된 방법이 아닌 아내의 다친 몸을 의학적으로 열어주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사랑의 치유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원리만 깨닫는다면 당신은 오늘 밤 당장 아내에게 가장 환영받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응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미나샘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시니어 남성분을 뵙다 보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셔도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안고 계신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선생님 마음은 아직 20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아내 보기가 민망해서 자꾸 피하게 됩니다. 라며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또한 의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80%, 이상이 70대는 60%, 심지어 80대 어르신들의 30% 이상이 여전히 현역으로서 부부 관계를 영위하고 계십니다. 숫자가 말해주듯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본능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몸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엇갈린 타이밍을 맞추고 서로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적인 면이나 지속 시간에 집착합니다. 내 남성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하며 어떻게든 강하게 보이기 위해 약물을 찾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력제에 의존하기도 하죠.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순간 아내의 몸에서는 폐경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계십니다. 여성은 50대를 전후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소실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임신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질 점막을 도톰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며 탄력을 주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 소중한 통로가 얇아지고 위축되며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위축성 지렴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건조해서 쩍쩍 갈라진 입술을 거친 수건으로 문지른다면 그 고통이 어떨까요? 폐경 이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부 관계는 아내에게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남편은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가지만 아내에게는 칼로 베이는 듯한 쓰라림과 화끈거리는 통증, 즉 성교통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이 이런 의학적 배경을 모른 채 당신은 왜 늘 아프다고만 해 꾀병 아니야? 혹은 내가 늙어서 싫어진 거지? 라며 엉뚱한 오해를 하십니다. 아내는 아파서 피하는 것인데 남편은 거절당했다고 느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국 각방을 쓰거나 대화가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단언컨대 이것은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생긴 비극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현대의학으로 너무나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저 노화의 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호르몬제는 유방암을 일으킨다던데 하며 겁을 먹으시지만 먹는 약이 부담스럽다면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질정이나 크림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는 전신에 흡수되지 않고 오직 메마른 조직에만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점막을 다시 촉촉하고 부드럽게 되살려줍니다. 또한 호르몬 성분이 없는 고보습 윤활제나 히알루론산 제제들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얼굴이 당기면 로션을 바르듯 아내의 소중한 곳에도 보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분이 먼저 이런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여보, 당신이 아프지 않게 내가 이런 걸 준비했어 라고 건네보십시오. 그 배려 깊은 행동 하나가 100마디 사랑 고백보다 더 강력하게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신체적인 환경을 개선했다면 이제는 더 중요한 심리적 엔진을 켤 차례입니다. 시니어의 부부 생활에서 남성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전희의 실종입니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고 욕구가 생기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의 뇌는 안전함과 연결감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몸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적의 호르몬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신체 접촉을 하거나 따뜻한 눈빛을 교환할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야만 여성의 뇌는 긴장을 풀고 골반 근육의 경직을 해제하며 자연스럽게 남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반면 평소에는 대면대면 하다가 밤에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면 여성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우리 몸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질 입구를 더욱 좁고 건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남편분들이 아무리 기술을 쓰고 힘을 써도 아내의 몸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 코티솔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전이는 침대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네는 따뜻한 인사,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 TV를 보며 발을 주물러주는 사소한 스킨십들이 모여 옥시토신을 저축하는 과정입니다. 이 정서적 통장이 두둑해야 밤에 인출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생기는 법입니다. 또한 여성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폐경이 지났더라도 여성의 몸은 날씨, 기분, 피로도에 따라 매일매일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몸이 붓고 무거운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눈치 없이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오히려 이때는 따뜻한 찜질팩을 챙겨주거나 가벼운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오늘 많이 힘들었지? 라고 위로해주는 것이 100배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남편이 내 몸을 도구가 아닌 인격체로 아껴준다는 확신이 들 때 여성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핵심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힘을 빼고 배려를 채우는 순간 역설적으로 남성분들의 기능적인 고민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인 옥시토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이 열렸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내의 몸을 황홀하게 만들어줄 실질적인 지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남성분들은 평생 자신의 신체 구조에 익숙해져 있기에 여성의 몸 또한 비슷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남성의 성감은 겉으로 드러나 있고 시각적인 자극이나 직접적인 마찰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이 아주 명확하죠. 하지만 여성의 몸, 특히 신비로운 쾌락의 메커니즘은 남성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비싼 차를 몰아도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나 대다수 남성분이 놓치고 있는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8,000개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성의 쾌감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인 음핵 클리토리스에 분포된 신경 말단의 개수입니다. 놀랍게도 남성의 가장 예민한 부분에는 약 4,000개의 신경이 분포해 있는데 여성의 이 부위에는 그 2배인 8,000개의 감각세포가 좁쌀만 한 크기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성의 몸에 있는 이 작은 버튼이 남성이 느끼는 감각보다
이론적으로 훨씬 더 섬세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관이 몸 내부가 아니라 바깥쪽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관계를 가질 때 직접적인 결합 그 자체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통계에 따르면 오직 직접적인 결합만으로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여성은 전체의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이상의 여성은 바깥쪽에 있는 이 부위가 적절하게 그리고 충분히 자극되었을 때 비로소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내부가 위축되고 건조해진 시니어 여성들에게 무리한 관계는 만족감은커녕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결합 없이 겉에 있는 이 예민한 포인트를 손이나 다른 방법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은 남성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시니어 부부 생활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굳이 내 남성성이 예전처럼 강하게 서지 않아도 아내에게 최고의 황홀경을 선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8,000개의 신경이 모인 곳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기서 남성분들의 흔한 실수가 나옵니다. 남성의 방식대로 강하고 빠르게 문지르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곳은 신경이 밖으로 노출된 아주 예민한 부위입니다. 마치 눈꺼풀 안쪽의 살처럼 여린 곳이죠. 이곳을 건조한 손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자극하면 여성은 찌릿한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끼고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마치 바이올린의 가장 얇은 줄을 켜듯이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부위를 공략하기보다는 주변부에서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며 좁혀 들어가는 우회적인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윤활입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강조했지만 시니어 부부의 침대맡에는 항상 질 좋은 윤활제, 러브젤과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마찰을 줄이고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랑의 오일입니다. 오일을 넉넉히 바르고 손가락에 지문이 있는 가장 부드러운 부분으로 깃털이 스치듯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내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반응할 때까지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그 리듬을 유지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이 성적 흥분에 도달하여 골반 내로 혈류가 충분히 쏠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입니다. 젊을 때는 이 시간이 짧았겠지만 나이가 들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치 한겨울에 자동차 시동을 걸고 엔진이 데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아내의 몸에 피가 돌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 20분의 시간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야말로 두 사람이 서로의 천을 나누고 사랑을 속삭이는 가장 행복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감각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전체입니다. 여성의 피부는 남성보다 훨씬 얇고 감각 수용체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온몸이 사랑을 느끼는 지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 목덜미, 허벅지 안쪽, 그리고 발바닥까지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여성은 사랑받음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시각이나 청각보다 촉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따뜻하게 감싸주는 포옹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결합이라는 결과를 향해 전력 질주하지 마시고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과정을 천천히 산책하듯 즐겨보십시오. 남성분들 중에는 내가 중간에 시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전의를 후다닥 끝내버리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전의를 길게 가져가고 아내를 먼저 만족시켜주겠다는 여유를 가질 때 남성의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수행 불안이 사라지고 아내의 기분 좋은 반응을 보면서 남성의 뇌도 더 강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테크닉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강약의 미학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 시작했다가 아내의 반응을 보며 조금씩 강도를 높이고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는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일정한 강도로 계속하는 것은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듯 강하게 몰아쳤다가 부드럽게 잦아드는 변화가 있을 때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의 실시간 소통입니다. 묵묵히 행동만 하지 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물어봐 주십시오. 여기가 좋아? 지금 아프지는 않아? 더 부드럽게 해줄까? 이런 질문들은 분위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기분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어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아내분들도 처음에는 부끄러워 대답을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부드럽게 물어봐주면 나중에는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두 사람만의 맞춤형 매뉴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시니어의 부부 생활에서 직접적인 결합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반드시 결합해야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손길로 입맞춤으로 혹은 서로의 몸을 밀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정에 도달할 수 있고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합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자유롭고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아내의 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보물찾기 하듯 천천히 탐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계가 끝난 후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리고 아내들이 가장 서운해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늘 밤의 노력이 최고의 추억이 될 수도 혹은 최악의 기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활용점정 사랑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애프터케어, 아프터케어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음 3부에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완벽한 신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드디어 거사가 끝났습니다.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고 두 사람의 호흡이 차차 평온을 되찾는 그 순간 남편분들은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몰려오는 피로감에 그대로 돌아 누워 코를 골며 잠에 빠지거나 무심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뉴스를 검색하거나 담배를 태우러 나가실지도 모릅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이것이 에너지를 쏟아부은 후에 아주 자연스러운 휴식이겠지만 바로 이 짧은 찰나의 행동이 오늘 밤 여러분이 공들여 쌓아 올린 그 모든 점수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아내분이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하는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편이 일을 마치자마자 마치 볼일을 다 본 사람처럼 등을 돌릴 때라고 합니다. 그때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깊은 모멸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관계 후 불쾌감 포스트 코이탈 디스포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몸은 섞었지만 마음은 연결되지 않았다는 단절감에서 오는 우울증입니다. 특히 정서적인 교감을 중요시하는 시니어 여성들에게 이 마무리 과정, 즉 애프터케어가 없는 관계는 앙금 없는 찐빵이 아니라 상처만 남는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성분들의 생리적인 현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은 절정에 도달한 직후 뇌에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수면을 유도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현자 타임이 찾아오는 것이죠. 몸이 나른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며 급격히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반면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은 절정에 도달한 후에도 흥분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내려오며 옥시토신의 여운이 길게 남아있어 계속해서 그 온기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남편이 바로 등을 돌려버리면 여성은 따뜻한 온탕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심리적인 쇼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분들 졸리고 피곤하시더라도 딱 10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20분이 여러분의 다음번 잠자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돌아눕지 말고 아내를 가만히 안아주거나 팔베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오늘 당신 참 예뻤어. 함께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이 짧은 베개 대화, 피로우톡이 여성에게는 행위, 그 자체보다 더 큰 만족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아내는 이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구나. 우리가 몸만 섞은 게 아니라 마음도 나누었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확신이 심어지면 아내의 뇌리에는 오늘 밤의 기억이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으로 저장됩니다. 좋은 기억으로 저장되어야 다음번에 남편이 다가올 때 몸이 거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남편이 코를 골며 자버린다면 아내의 뇌에는 허무함, 짜증,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저장되고 다음번에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려 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서로의 몸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관계 도중에는 분위기를 깰까봐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일이 끝난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십시오. 아까 그 자세는 불편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세게 하지는 않았어. 어디를 만져줄 때 제일 좋았어. 이런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험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랑의 인터뷰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의 느낌을 궁금해하고 더 노력하려는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아까는 조금 아팠어 라는 말을 듣더라도 서운해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그랬구나, 미안해. 다음에는 더 부드럽게 해줄게 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부부 사이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지고 부부 생활의 질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29년 차 의사인 제가 이론을 알려드려도 내 아내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남편 당신이어야 하고 그 교과서는 바로 아내와의 대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시니어 남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관계 도중에 힘이 풀리거나 마무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남성분들은 엄청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끼고 화를 내거나 말없이 자리를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진짜 남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이 끝까지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남편이 위축되고 자신을 멀리하는 모습에 더 마음 아파합니다. 만약 중간에 멈추게 되었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말을 안 듣네.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리고 굳이 결합으로 끝을 보려 하지 말고 손이나 입으로 혹은 포옹으로 사랑을 이어가십시오. 이건 안 되지만 대신 내가 당신은 꼭 만족시켜줄게 라며 아내를 위해 봉사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런 모습에서 아내는 남편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느끼고 괜찮아요, 여보. 그냥 안고만 있어도 좋아요. 라며 당신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부부 생활의 목적은 배출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보듬어주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훌륭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또한 관계가 끝난 후 아내의 뒤처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주 센스 있는 행동입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닦아주거나 욕실로 에스코트해주는 작은 매너가 남편을 신사로 만듭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서 다시 하고 싶은 남자, 나이 들어도 멋진 내 남편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이가 사랑의 예열 과정이라면 후이 애프터 케어는 사랑의 여운을 남기는 보존 과정입니다. 이 보존 처리가 잘 되어야 사랑이 상하지 않고 오래 갑니다. 끝나고 10분 아내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따뜻하게 안아주고 대화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10분의 투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의 밤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부터 호르몬의 비밀 실전 테크닉 그리고 마무리까지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의학적 지식과 테크닉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실생활에 적용하려다 보면 쑥스럽기도 하고 이 나이에 주책인가 싶은 마음에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오랜 기간 각방을 쓰거나 관계가 단절된 부부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다음 마지막 사부에서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부부의 방문을 다시 열고 제2의 신혼안이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과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하는 사이를 넘어 늙어가는 서로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길, 그 가슴 벅찬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문을 다시 여는 일은 어쩌면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각방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거나 서로 대면대면한 채로 수년을 보낸 부부들에게 오늘 밤 당장 시도해보세요 라는 제 말은 그저 공허한 이상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늙은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하며 손사래를 치시거나 혹여나 다가갔다가 거절당해 남은 자존심마저 다칠까 두려운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29년 차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후배로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의 그 어색함과 두려움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고독사라는 예정된 결말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이 아니라 서로의 늙어가는 육신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보듬어줄 유일한 목격자이자 치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잠자리가 아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스킨십의 복원부터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지 오래된 부부가 갑작스럽게 합방하거나 시도를 하는 것은 준비 운동 없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아서 부상만 입기 십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손잡고 자기입니다. 굳이 같은 침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각방을 쓰신다면 오늘 밤은 베개를 들고 안방으로 건너가 보십시오. 날이 춥네. 무서운 꿈을 꿔서 그래. 핑계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한 공간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거나 등을 토닥이며 잘 자라고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이 작은 접촉이 굳어있던 두 사람 사이의 빙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고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게 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사지를 빙자한 교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보, 나 어깨가 좀 결리는데 주물러 줄 수 있어 라고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반대로 당신 다리가 많이 부었네 라며 아내의 다리를 주물러 주십시오. 이것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순수한 돌봄의 행위지만 피부와 피부가 닿으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듭니다. 서로의 아픈 곳을 만져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늙었네, 고생했어 라는 연민의 대화가 오가게 되고 이 연민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인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졌다면 용기를 내어 당신의 몸 상태와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사실 나도 예전처럼 힘이 넘치지 않아서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겁이 났어. 당신이 아파하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만 차린 것 같아서 미안했어. 남자로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내들은 남편의 이런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모성애를 느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당신이 완벽한 남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슈퍼맨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함께 늙어가는 내 편이니까요.
이렇게 정서적 신체적 거리가 좁혀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때의 부부 관계는 젊은 날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이나 에너지의 분출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놀이이자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꼭 결합하고 끝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그저 서로 껴안고 천을 나누다가 잠들어도 좋고 서로의 몸을 장난스럽게 만지며 웃다가 끝나도 좋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고 그 시간 자체를 즐기는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수행 불안에서 해방되어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 활발한 스킨십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면역력이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으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동안 분비되는 엔돌핀과 각종 호르몬들이 천연 진통제이자 항노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은 돈 안 드는 최고의 보약이자시니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제인 셈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대, 70대, 아니 80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두 팔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는 휘어졌을지라도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청춘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갱년기를 그리고 나의 노화를 서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버느라 미뤄뒀던 우리 둘만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황금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침실을 다시 따뜻하게 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의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아내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용기 내어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보, 늙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 앞으로 더 재미있게 사랑하며 살자.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이 막을 여는 기적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산부인과 전문의 미나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하신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년의 건강과 사랑 그리고 행복에 관한 더 알차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